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논쟁적인 주제를 좀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보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초량천에 설치된 최종화 작가의 그 초량 산림숲이라는 조형물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고, 이 소식은 저희 MBC를 포함해서 여러 매체들에서 이미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초량천은 부산 온도심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하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1970년대에 이제 복개되었다가 이제 2015년부터 다시 동일초등학교에서 지금 중앙대로까지 한 700m 구간을 복개부를 걷어내고 원래 하천 모습을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청계천과 같이 이제 하천을 복원해서 주민들의 심투로 돌려주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복원 구간에 이제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에 초량천 예술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약 11점의 조형물과 그다음에 초량의 다양한 역사나 생활사를 담은 책자 그리고 영상들을 만든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은 이제 최장화 작가가 부산의 17명 작가들과 협력해서 만든 초량 산림숲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냄비, 프라이팬, 부표 같은 낡은 살림살이 도구들이나 생활용품들을 층층이 쌓아올린 약 6m의 어떤 열주, 기둥들을 64개를 원형의 미로와 같은 모양으로 설치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한 3,000여 개의 오브제를 사용했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손때가 묻은 낡은 살림살이 도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아니냐라는 이제 민원들이나 논란들이 제기된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작품은 저희 플랜B에서 동구청과 협력해서 같이 기획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뭐 이런 이제 작품을 만들 거니까 뭐 수집하고 있다 이 손때 묻은 물건들 그 말씀도 드렸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왠지 만들어 놓고 나니까 흉물이 아니냐 요 논란이 좀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 플랜B가 직접 기획한 작업인데 지금 논란의 당사자가 이제 직접 발언하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플랜B에서 이제 어떤 취지와 계기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 226개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약 1,000억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동네 미술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술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직접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지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이런 미술 작품을 통해서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증진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부산시에도 16개가 있으니까 약 6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자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랜B에서는 동구청과 협력해서 새로 복원되는 어떤 생태하천의 의미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삶의 애환을 담는 작품들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초량천 예술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그 기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말씀드리자면 1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많은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의 조형물과 그다음에 이 동네의 요즘 이제 아카이빙이라는 이야기라는 동네를 알리는 책자 영상들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지원받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논란을 일으켜서 특히나 이제 논란이 대상이 된 최종화 작가의 초량 산림숲, 그러니까 폐자재를 이용해서 어찌 보면 좀 흉물스럽다. 이런 논란이 좀 자초되기도 했는데 이런 낡은 생활용품을 사용한 것에도 작가의 뭐 특별한 의도가 있겠죠. 그 공공미술 작품 사실 이제 똑같은 것 같지만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 70년대에는 뭐 김동현 아나운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서면 로타리 같은 데 보면 산업탑이라고 굉장히 거대 구조물이 있었죠. 이런 건 이제 우리 산업화 시대의 어떤 성장의 어떤 그 희망 같은 걸 표현한 작품이고 아니면 그 뭐 이승복 어린이라든지 무조건 탑해야 돼요. 금자탑. 그다음에 또 뭐 유명한 어떤 위인들의 동상, 정치인들의 동상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정치적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논란이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올림픽 때는 우리도 이제 좀 도시가 성장을 했으니까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도시 곳곳에 이제 조형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종의 이제 좀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미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장식 미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한테 가장 친숙한 이제 공공미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작품들이 이제 외관도 화려하고 때로는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은 시민들한테는 이게 우리 삶과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게 우리
문상과는 좀 괴리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들을 문제점들을 지적받기도 합니다. 최정화 작가의 작품들은 바로 이런 화려한 외관의 미술 작품들이 정말 예술적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손때가 묻은 애환을 담고 있는 이런 작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술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돼 있던 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거는 누군가를 위해서 따뜻하게 밥을 짓고 요리를 할 때 사용됐던 어떤 가재도구들인데 예, 예. 이런 것들을 형쾌히 쌓아올린 어떤 생활의 어떤 희망과 염원을 담은 작품이다. 이런 식의 이제 작업들이고요. 이게 사용된 아까 3,000여 개의 어떤 오브제들은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630명 정도의 시민들이 기증한 물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최정화 작가의 작품들은 90년대에 처음 이런 작품들을 시장에 소쿠리를 사다가 작품을 만들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한 20-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런 작업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물론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작가로 새로운 어떤 시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인정받고 있고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최정화 작가가 초량에서 유년 시절을 약 8년 동안 지냈던 인연으로 해서 참여해서 조금 더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디테일은 잘 몰랐어요. 네. 아니 뭐 유명한 작가라고 또 소개도 해주셨고 또 그런 특별한 뜻도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한다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좀 미흡했다. 요 네.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공공장소의 주인들은 시민들이니까 네.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항상 옳은 문제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된다. 아쉬운 지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지만, 근데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시민들의 의견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시민들은 사실은 한 사람의 의견으로 단일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의 사안을 두고 또 있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이 의견들도 시간이 지나면 끊임없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들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렇지만 누구나 다 시민의 대변자라고 자처하지만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공예술 작품을 둘러싸는 논란이나 다양한 의견들의 대표적인 사례로 에펠탑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네. 이게 19세기 말에 이것을 건립될 당시에는 이 고풍스러운 파리에 이 거대한 철제 구조물 300m 넘는 큰 철제 구조물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당대 유명한 문호였던 모파상은 항상 점심을 파리 에펠탑 2층에서 먹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에펠탑을 보기 싫은데 안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서 거기서 네, 먹었다는 맞습니다. 이야기도 예, 많은데 예. 그래서 처음 이 반대 때문에 20년간 이 작품을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작품을 또 다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시민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세월이 지나서 일어난 예술 작품에 대해서 시민들 대중들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을 에펠 효과다 이런 말을 쓰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 작품에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평가를 받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야기했던 이 작품들도 초랑 최정화 작품들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화려한 미술품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구축해서 이제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주민들의 의견들도 또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달라질 네. 수 있다는 점들을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어떤 이야기든 대표님도 감내를 좀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참으셔야 될 것 같은데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광안리에 대형 벽화 네.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깡깡이 예술마을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공공 예술 작업을 참 많이 했어요. 네, 네. 이와 비슷한 사례나 경험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동현 대중들한테 많은 좋은 광안리 평가를 경우. 받은 네. 강한리의 이제 어부의 초상이라는 그렇죠, 작품입니다. 맞아요. 이게 예. 주차 타워 한 70m에 굉장히 스펙타클한 이미지를 구축해서 좀 부산을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로 여러 이제 방송에서도 소개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 독일의 이제 핸드릭 바이킬이라는 작가와 두 개의 작품을 했습니다. 강한리에 한번 작업을 했었고 다시 한 2019년에 이제 깡깡이 예술마을의 아파트 15층 아파트 건물에 이제 깡깡이 아진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어머니의 이게 이 작가 얘기의 제목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 대형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깡깡이 노동을 하셨던 이 여자분들이 이제 중년에 아니면 초로의 어떤 여성분들이 우리 어머니이거나 할머니일 수 있다라는 이제 취지로 이제 작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처음부터 예를 들면 굉장히 환영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어부의 주상이라는 작품들도 처음에 이제 그 이것을 그린다 밀락 하르 직판장에 이제 그렇죠. 주차 타고 네네네. 있는데 주차 타워죠. 예. 근데 이제 이 처음에 이제 상인들은 여기다가 뭐 노인 얼굴 그리느냐 보기 싫은데 뭐 개를 그려달라, 안 그러면 참돔을 크게 그려서 좀 이미지를 그려달라 이런 아, 이야기들을 누가 봐도 저기는 생선 파는 곳 파는 해산물 데구나. 시장.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주민들과 잘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게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그 실제로 그 어업을 하셨던 어민들의 얼굴을 그렸는데 이 작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물을 그려달라면 가장 유명한 사람들 지역 출신을 그려달라고 네. 하는데 그렇죠. 지역의 가장 평범한 노인의 얼굴을 그리고 이 노인의 얼굴이야말로 이 노인의 깊게 패인 주름 이런 것이 그 지역의 역사나 애환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고 그 지역의 아름다움을 대표한다라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 작품들 아까 이제 깡깡이 어머니도 이제 아줌매도 네. 그렸다고 했는데 처음 그리자마자 이제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이 작가가 주로 이제 단색화로 이제 흑백으로 네네네, 그리는데 맞아요. 이게 칙칙하고 어둡다라고 해서 당장 철거를 하라라고 또 거센 항의를 하셨던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숙고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들과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네. 점차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동네의 마을의 어떤 역사를 대변하는 이미지일 수도 있구나라는 좀 공감의 여론들이 커져서 지금까지 이 두 작품이 다 존치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할리와 또 깡깡이 마을을 또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생각이 많이 나는 건물들이 있어요. 사실 네. 영화의 전당 루프탑 만들 때도 저게 뭐냐. 네. 그리고 심지어 그거 개설하자마자 그해 국제영화제 때 비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붕을 이렇게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부실이다 논란이 됐는데 지금은 루프탑이 그 어느 때보다 네. 뭐 SNS가 발달하면서 인싸들이 가는 곳에서 이제 네. 사진도 잘 나오고 이런 곳이 되기도 했고 뭐 근데, 서울 같은 게 동다이먼 디자인 센터 네. 뭐 이런 아니 것도 이게 있고 공공예술이라 해도 사실은 시민들이 관심이 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전 이번에 이런 논란을 계기로 오히려 많은 분들이 공공예술 작품에 대해 관심도 가지고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라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독일 작가하고 제가 두 번 작업을 해서 네. 굉장히 이제 친숙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뭐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예술 작품을 둘러싸고 어떻게 다 좋다, 다 나쁘다라는 그렇지. 이견이 예. 있을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사실 예술 작품에서 가장 이제 공공예술 작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제 문제는 무관심이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가 공공예술 작품에 대해서 네. 어떤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예. 서로 한번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플랜비의 이승욱 대표였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 제조 역시 2021